이렇게 하면 최소한도 상속인들 간의 소송은 막으셔야 됩니다. 소송을 막으시려면 법적 최소한의 보장이라는 게 유류분이라는 건데,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생전 증여든가 유증을 하든가 하실 때 어떠한 자녀더라도 유류분을 못 받는 자녀는 내가 없게 만들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셔야 공평한 상속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특히 가족 간의 이 형제들 간의 상속인들 간의 이 소송은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막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상속의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를 드린 대로 공평한 상속의 4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독자분의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80대로 처가 있고 자녀도 3명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평한 상속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족 간의 신뢰와 화합이 보장되는 공평한 상속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자녀들 간에 신뢰하고 화합이 보장되는 공평한 상속을 하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이제 몇 가지 꼭 지켜야 되실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시작부터 굉장히 좀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공평한 상속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법정 상속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정 상속분이 자녀들은 1, 그 다음에 배우자는 1.5 이런 비율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녀가 둘이고 배우자가 계신다 그러면 자녀가 1, 배우자가 1.5, 그럼 분모가 3.5분의 자녀는 1, 배우자는 3.5분의 1.5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7분의 2, 7분의 2, 7분의 3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지키는 게 가장 공평한 거죠. 우선 그거를 지키시는 게 제일 공평하다고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법정 상속분을 지키기는 어렵다.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다. 이렇게 하면 최소한도 상속인들 간의 소송은 막으셔야 됩니다. 소송을 막으시려면 법적 최소한의 보장이라는 게 유류분이라는 건데,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생전 증여든가 유증을 하든가 하실 때 어떠한 자녀더라도 유류분을 못 받는 자녀는 내가 없게 만들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셔야 공평한 상속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특히 가족 간의 이 형제들 간의 상속인들 간의 이 소송은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막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럼 공평한 상속을 하려면 기여분과 특별 수익을 객관적인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요. 기여분이 뭐냐 하면 개념을 좀 잘 아셔야 되는데,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부모의 상속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뭐냐? 제가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기 돈을 쓰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옆에서 10년을 모셨다. 그래서 자기가 기여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게 기여분이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이유가, 만약에 생활비나 병원비를 다 부모님 재산으로 했다. 부모님 통장에서 모든 돈을 가지고 부모님을 모셨다. 그러면 기여분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자분 같은 경우도 옆에서 10년, 20년을 계속 모시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기여분이 있다. 이것도 당연히 기여분이 생기진 않습니다. 배우자분이 어떤 직업이 있었는지, 배우자분이 자기가 버는 수익 같은 것으로 재산에 기여를 한 게 있는지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배우자로서 병 간호하고 옆에서 같이 모셨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기여분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자기 돈을 쓰는 거고, 또 하나는 자기 돈을 쓰지 않더라도 자기가 경제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를 포기하고 했다. 그것도 가능하죠. 자기가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안 벌고 했다. 그러면은
기여분은 돌려주신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여분이라는 거는 결국은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공평한 상속이 쉽습니다. 우선 이제 기여분은 돌려주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특별수익은 이제 생전에 증여하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결혼할 때 결혼자금을 줄 수 있고 뭐 집을 살 때 주택구입자금 줄 수 있고 사업을 시작한다 사업자금 줄 수 있고 유학할 때 유학비용 줄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상속분의 선급이라 그러거든요. 법에서는 특별수익입니다. 그거는 상속재산을 미리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리 주는 거하고 나중에 주는 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죠. 미리 주는 게 적은 자녀한테는 나중에 많이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기여분하고 특별수익이 중요하다. 그리고 기여분하고 특별수익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건지를 미리 생각하셔야 공평한 상속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하시는 상속인들이 제가 몰랐다. 저 모르게 증여도 하고 저 모르게 유언장도 썼다.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는 상속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한 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몰래 하시는 거를 뭐 어쩔 수 없이 몰래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거를 지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절차적으로 투명하려면 재산 목록을 완전히 공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애들한테 나는 부동산이 예를 들어 뭐가 있고 예금은 뭐 어떻게 되고 주식은 어떻게 되고 보험은 어떻게 되고 채무는 어떤 게 있다. 이런 거를 상속인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죠. 그럼 자녀들이 상속인을 의심하거나 부모님을 의심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소통과 양해를 받아내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상속인 전체를 이제 같이 만나든지 아니면 따로따로 만나든지 했을 때 어떤 자녀가 기여를 했잖아요. 그러면 기여한 자녀한테 내가 이거 돌려주겠다. 그거를 명확하게 하시고 또 하나는 어떤 장애가 있거나 특별히 또 돈이 더 필요한 뭐 사업을 할 때 사업 자금의 최초 자금을 도와줘야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미리 다른 자녀들한테 양해를 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다음에 재산이 투명하게 자녀들이 볼 수가 있고 이러면은 절차적인 투명성은 확보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기여분하고 특별수익에 대한 객관적 평가도 하셨고 절차적 투명성도 확보를 하셨다면 이제 마지막에 또 더욱 공평해지려면 절세가 가능한 배분 방식을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 재산도 세금을 아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가액 분할을 할 수도 있고 현물 분할을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자녀 한 사람한테 주면서 나머지는 현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라. 그걸 팔아서 나누게 하든지 이제 그렇게 적절하게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언제 주느냐도 중요하잖아요. 이제 생전 증여를 할 때 언제 줄 거냐.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야 이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거고 또 몇 번에 나눠서 주느냐는 것도 중요합니다. 늦게는 만약에 증여를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실 수도 있어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증여보다는 상속이 훨씬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상속은 이제 공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상속세 특별 공제가 여러 개가 있고 배우자 공제 같은 경우는 공제가 많이 되는 거니까 이러한 거를 활용하셔서 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어야 절세를 또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재산 특성에 맞고 절세가 가능한 배분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녀들끼리 신뢰하고 화합이 보장되는 공평한 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원칙을 지키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지금 제가 증여하고 상속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증여하고 어떻게 상속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